저만 쓰는 게 아니어서 조금 소리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되는 자정까지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웬 Q&A냐? 뭔가 미대 입시도 그렇고 미대에 와서 아니면 미술을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들을 막 찾아봤을 때 정보가 진짜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계속했고 또 고등학교도 예고를 갔고 대학교도 예대를 다니는데 근데도 정보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요. 진짜 저도 아직까지도 졸업하면 보통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막 작업을 저는 계속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감도 안 잡히고 저 진짜 맨 땅에 헤딩 느낌으로다가 아무 데나 다 진짜 막 도전해서 근데 또 다행히 성격이 그런 거랑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운이 좋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동생도 미술을 하는데 동생한테도 막 얘기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나누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고3 친구들 특히 저희 학교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 주셨어서 같이 이번 기회에 모아서 올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이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데 이런 영상을 만드세요?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주로 페인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전시를 하면서 작가가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대학원을 진학 예정이고요. 파트를 좀 나눠봤어요. 일단은 저에 대한 질문들, 국민대, 미대, 제가 하는 작품 활동이라든지 입시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해주시는 공통된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하고 뭐 예고라든지 입시, 재수, 단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진짜 많으셔가지고 그것도 좀 준비를 해왔고 또 진로, 미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통 뭘 하는지,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각종 고민들이라든지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크게 한 4-5파트로 나눠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국민대 수시였는지 정시였는지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정시였습니다. 제가 18학번인데 18학번까지만 정시로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학번이 들어올 때 수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는 이제 지났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할 거다 이거를 그리고 이 시험이 괜찮은지를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시험의 시험? 뭐 아무튼 그렇게 시범 시험?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테스터로 제가 들어가서 시험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제 동생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시였다는 거. 네, 수능 등급. 이제 현역 때는 뭐였지? 현역 때는 2, 3? 막 이랬던 것 같고 재수 때는 다 1등급 나왔어요. 내신 등급은 어떠셨나요? 내신 등급은 2.8이었나?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홍대 비실기 서류는 항상 통과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고여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미활보를 아니야. 근데 미활보는 2차에 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2.8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고여서도 있고 미술하는 애들 치고 좋은 성적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완전 막 1등급을 지키는 엄청난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승현님은 학교 어디 쓰셨었나요? 솔직히 현역 때는 서울대 넣고 서울대 떨어진 다음엔 그냥 뭐
솔직히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맘 놓고 놀기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썼고 그래서 뭐 붙었어도 안 가고 그냥 다시 재수를 한 거여서 그때 썼던 학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재수 때는 서울대, 한예종, 홍대, 국민대, 이화여대, 고려대 이렇게 썼는데 사실 고려대는 왜 쓴지 모르겠어요. 고려대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의견으로 쓴 건데 저는 사실 홍대를 쓰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서 고려대를 썼고 근데 사실 고려대 시험 문제가 저랑 진짜 안 맞았어요. 이게 심리술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시험 문제를 다 사람이 이게 나랑 맞는 시험 문제가 있고 아닌 시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국민대 시험 문제는 저랑 진짜 잘 맞았고요. 근데 고대도 약간 신기하게 살짝 발성이 들어가는 소묘였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나랑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고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수시때 서울대 뭐 한예종은 수시도 정시도 아니니까 빼고 그러고 수시때 홍대 넣고 이대도 쓰고 그리고 저 때는 국민대가 정시밖에 없었어서 가군에 이대 나군에 아까 말했듯이 홍대에 넣으려다가 그냥 고대를 넣었고 그 다음에 다군에 국민대 이렇게 넣어갖고 지금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국민대가 서양학과랑 동양학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회화과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졸전을 하기 전에 서양학과랑 동양학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학점으로 선착순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면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는 이렇게 선택 안 해요. 선택을 한다고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데가 있다고. 아까 말한 그 고려대도 조형예술과인데 이제 2학년 때인가? 이게 디자인을 할 건지 회화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갈린다고 알고 있고 약간 그런 학교가 몇 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회화과라고 해서 서양학과랑 동양학과로 꼭 나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그걸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미술 전반, 파인 아트니까 순수예술, 현대미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판화도 있고 뭐 입체, 조소하는 입체 수업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회화라고 전공 필수로 우리가 아는 그런 오일 페인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은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들 방향으로 쭉 밀고 가서 뭐 영상 작업을 주로 하는 친구들은 영상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이 될 수 있게 1, 2학년 때 뭐 드로잉, 디지털 드로잉 되게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수업도 있고 사진과 영상 뭐 이런 수업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선택해서 막 싹 갈린다, 예고처럼. 그렇진 않아요. 국민대의 장점 알려주세요. 국민대학교 회화과 어떤가요? 실기실이나 교수님들 작업 성향, 수업, 크리틱 방식 등등 타 학교와 비교해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단점들 같은 거요. 국민대 장점은 일단 저는 국민대 왔을 때 이제 반수를 하려고 했어요. 재수해서 국민대 왔는데 국민대에서 이제 3만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학교가 너무 재밌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저앉은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일단은 학교가 그냥 깨끗해요. 약간 니트한 느낌? 왜냐면은 저기 속세와 원리 자연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캠퍼스 자체도 되게 만족스럽고 이게 처음에 입학했을 땐 작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게 돌아다니기 편해요. 실기실은 이거는 미대 중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크고 천장도 높고 넓고 좋아요. 엄청 괜찮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요. 저는 약간 그 가나다군 중에서 국민대 간 이유가 그 교수님이 좋다고 들어서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엄청 막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선택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 다 좋으시고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는데 선후배 간의 관계도 되게 좋고 막 그냥 학교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교양 같은 것도 흥미로운 교양들 꽤나 많고요. 크리틱 방식도 이거는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교수님들도 되게 좋고 강사쌤들이 오셔서 수업하실 때도 뭔가 진짜 작가로서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더 뭔가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만족하고 대학원도 저희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단점은 교통이 안 좋다. 자차를 가지고 오면은 내부수면도 끝나는 데서 착 하기 때문에 강남에서 학교까지 20분밖에 안 걸리지만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신기한 산골짜기에 있답니다. 그러고 그 주변에 이제 산 때문에 개발하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되게 외딴 느낌? 그게 그냥 단점인 것 같아요. 실기실도 넓고 건물도 깨끗하고 저는 진짜 만족해요. 그러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캠퍼스가 젊다라고 해요. 막 이렇게 뭔가 진짜 젊어 캠퍼스가 다른 학교보다.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미대에서 노트북 대신해서 아이패드만 사용하면 불편할까요? 요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무조건 노트북. 아이패드는 있으면 좋지만 아이패드를 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제가 돈을 모아서 데스크탑을 샀는데 데스크탑이랑 아이패드가 있는데 다 대학생은 노트북이라고 한다고. 대탑이랑 아이패드 조합은 어떠냐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데스크탑이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가면은 전산실 활용을 좀 잘해야겠죠? 왜냐면 대탑은 집에 있잖아.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USB 잘 들고 다니고 아니지 아이패드가 있구나. 아무튼 그런 거 잘 막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그런 거 잘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로도 뭐 이렇게 필기 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메모 같은 거 드로잉도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냥 노트북은 자유로우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탑은 집에 있으니까 그치만 뭐 대학교에는 각 단과대 건물마다 전산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이용하시면 괜찮아요. 제 친구들 중에 노트북 사기 전에 계속 그렇게 댕기고 아니면 노트북이 뭐 고장났다거나 이랬을 때 그냥 그렇게 한 친구들 많아요. 승현님은 미대를 쓸 때 성적을 더 신경 쓰셨나요? 내신이나 수능 성적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도 될까요? 내신이랑 수능 성적은 아까 말했고 성적을 더 신경 아니에요? 네 성적을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1학년 때부터 서울대에 가고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게 사실 미대여서 그 최저 등급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서울대 치고 근데 그래도 서울대인데 성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고를 다녔어서 예고는 이제 성적이 좀 높으면은 그만큼 좀 챙겨주신단 말이죠. 아예 서울대 갈 것 같다. 한예종 갈 것 같다. 막 이러면은 그림보다 뭔가 성적으로 그거를 좌우했어요. 왜냐면 그림은 그 다들 뭔가 정시특강, 방학특강 해보면 알 테지만 이렇게 막 엄청 그리면 늘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재능은 이제 그 이상에서 더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건 진짜 재능이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면 스킬로는 어느 정도 올라와. 근데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는 근데 거기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거거든. 그래서 그림은 그냥 열심히 하면은 늘어요. 근데 성적은 내가 신경 안 쓰면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성적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는 딱 진짜 1학년 때부터 서울대, 한예종, 홍대 이렇게 미술계 스카이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무조건 홍대가 특히 비실기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수시, 정시 중에 비중은 어디에 더 크게 두셨나요? 수시. 왜냐면 서울대가 수시밖에 없었어서. 지금은 정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시. 그리고 한예종도 사실상 수시 같은 느낌이고 홍대도 수시가 있으니까 다 수시로 보고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준비했죠. 그래서 정시해야 됐을 때 살짝 멘붕이었어요. 서양학과가 대학에 대한 네임이 큰 차지를 한다는 걸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서양학과에서 대학 네임 밸류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 되냐 이거를 여쭤보신 거죠? 당연히 이제 장점은 있는데 뭐 우울, 뭐 고민돼 그러고 뭐 더 뭔가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대학 진학하면 다 본인 학기에 달렸어요. 이름 좋은 대학을 갔다고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학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곳도 있을 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승현님은 대학교 무슨 과이신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과 저도 곧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슨 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형예술이 현대미술, 시각디자인과가 현대미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형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조형예술이 순수예술 쪽이고 서양화나 뭐 조소 같은 그런 쪽이고 이제 디자인 뭐 이렇게 빠지면은 시각 디자인 뭐 이러면은 시각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퓨터로 그 작업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과 말하는 거고 둘이 입시도 완전 달라요. 이거 무슨 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사실 이름이 다 달라서 헷갈리기는 한데 그래도 디자인과는 다들 디자인과라고 붙어 있어서 그거 아니면은 이제 순수예술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가 이번에 가는데 입학하고 초반에 준비물 뭐가 있나요? 대학 가면 물감이나 그런 것들 재료비 많이 드나요? 어느 정도 드나요?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안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유화 재료 싹 살 때 한 40 정도 들었나? 그렇게 들고 근데 그거를 좀 오래 써요. 오래 써가지고 생각보다 뭔가 가성비 좋은 느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작품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막 캔버스도 많이 사고 물감을 더 좋은 걸 사고 써보고 막 이것도 좋대 저것도 좋대 아니면 뭐 저처럼 저는 붓을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붓을 달게 만들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저는 붓이 빨리 상하니까 붓을 매번 새 그림 그릴 때 다시 사요. 새 걸로. 그러면 이제 많이 들죠. 그리고 요새 재료값이 저 입학할 때 이렇게 막 한 번에 왕 이렇게 샀을 때보다 더 비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2배로 뛰었어요. 물가 상승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캔버스를 큰 거를 그리기 때문에 캔버스는 사이즈별로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 많이 듭니다. 대학 가면 정말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교수님이 뭐 이런 거를 해와봐라 이렇게 주제를 주실 때도 있긴 한데 그 주제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뭔가 저랑 저희 학교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을 인 것 같아요. 교환학생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다면 절차가 어땠는지 좋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절차는 이제 그 학교별로 국제교류 시스템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국제교류 관련한 거기에서 우리 학교랑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 학교를 가려면 필요한 뭐 토익, 토플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뭐 면접을 봐서 합격하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려고 한 게 3학년 때였는데 3학년 때쯤 교환학생을 너무
꼭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죠. 안녕하세요. 연님의 그림이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어서 졸전도 보러 갔던 아기 미대생이에요. 작업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작업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 때는 책도 많이 읽고 뭐 여기저기 산책도 많이 나가고 일기를 좀 많이 써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작업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요, 요새. 근데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를 그려보는 거죠. 내가 그리고 싶은 주제가 딱 있다.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서 뭐 표현하고 싶어. 뭐 이랬을 때 그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 해서 나가다 보면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연결시켜서 그거 가지고 작업하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거가 가끔씩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한참 그거를 작년 동안 고민을 했었어서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뭐 작업이 수월하게 되지 않으면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좋아요. 교수님이 되게 뭐 이렇게 피드백 잘해주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혹은 이제 되게 똑똑하셔가지고 이거를 뭐 이 학자의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라라든지 그런 거 뭐 그렇게 책 많이 읽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입시 관련해서 물어봤던 본격적인 입시 얘기들을 한번 봐볼게요. 예고랑 일반고 중에 상위권 미대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예고 다니다가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 가겠다고 난리친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고는 이제 시간표에 왜 보통 이제 체육, 뭐 동아리, 뭐 음악, 미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술 전공이면은 이제 미술 관련한 과목들이 뭐 마치 대학교처럼 뭐 평면조약, 전공 막 이렇게 전공이 저희 학교에는 이제 조소, 뭐 디자인, 서양화 그리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 있었는데 이제 뭐 저는 서양화 전공이니까 그러면은 그 전공 시간이 서양화 이렇게 되는 거고 미술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배우면 좋지만 나는 지금 당장 대학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뭐 여유로운 대학생도 아니고 그거 공부해서 지금 별로 좋을 게 없는데? 그러고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예고의 좋은 점,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간 건데 예고 다녀도 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예고 간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일반고에 가서 학교에서는 내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이 분위기도 좋잖아요. 다 공부하니까. 예고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니야 얘 이런 거 함부로 들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약간 실기만 엄청 보는 과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막 복도에서 놀고 뛰어댕기고 막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하고 미술과 애들이 막 그렇게 기싸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뭔가 실기를 하니까 막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재밌긴 했지만 뭔가 입시가 다가올수록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딱딱 나눠서 집중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근데 그만큼 예고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걸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미활보 같은 데 쓸 것도 많고 거기서 배운 것도 있고 확실히 좀 많이 챙기면 많이 챙길수록 좋은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는 사람들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반고에 갔을 때는 뭐 전교에 나 혼자만 미술하는 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고는 이제 다 같이 미술하는 친구들이니까 그 대학 가서도 이제 걔를 통해서 다른 학교 친구랑도 친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는 네가 좋아서 하는 건데 미술을 입시 왜 힘들다 그래? 이런 거
그렇지 않죠. 우리끼리는 막 진짜 힘들다, 미쳤다 이러면서 다니니까 그런 거 좋죠.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서울에 있는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 어떻게 고등학생이 자취를 하냐 이러면서 안 된다 해서 서울 쪽을 못 쓰고 그냥 저희 지역에 있는 예고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엄마도 아신 거죠. 이렇게 저 때문에 정보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확실히 수도권에서 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예고를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일반고로 내려왔거든요. 와서 본가에 와서 일반고 다니고 학원은 이제 서울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실 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예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입시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이 다 같이 미술한다? 에게 물어보면 딱 좋은 질문이 있어. 지금 동생이 왔거든요. 동생이 와서 좀 약간의 참고로 같이 얘기를 해줄 건데 예고 vs 일반고 미대 입시 어디가 더 유리한가? 약간 제가 선두주자로 먼저 실험체로 수도권 예고를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취는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예고를 갔는데 예고를 갈 거면 수도권을 가야 되는구나. 지방 예고는 아니구나. 이래서 동생은 이제 수도권 예고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더 하겠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예고를 계속 다니다 보면 왠지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중간에 일반고로 전학을 갔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긴 하지. 장단점이 있는데 응. 그 서울에 응. 주요 3개의 예고를 갈 게 아니고서는 응.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학원은 서울로 다니는 게 맞아. 이게 정답. 이게 정답. 미대 쓸 때 성적을 더 신경 쓰셨나요? 근데 나는 항상 성적을 더 신경 썼던 것 같아. 뭔가 그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리면 또 재밌잖아, 그리다 보면. 근데 그리고 뭔가 그리면 느는 게 눈에 확확 보이는데 공부는 그게 아니니까 뭔가 성적을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 뭐를 더 많이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치? 사실 똑같이 해야 되긴 해.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어, 학원 갔을 때는 완전 교과서적. 미술만 하고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학교는 성적이 정하고 합격은 그림이 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학교 가고 싶으면 공부 많이 해야 돼. 근데 실기가 좋으면 그 밑에 뭐 다른 학교들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실기로 부셔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메이저 학교에 가고 싶다 이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그리고 약간 공부는 좀 하다 보면 해이해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맨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특히 재수했을 때. 근데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분리가 따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둘이 병행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맞아. 그게 좀 단점이야, 예고에. 학생들 분위기 따라서도 되게 다른데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줏대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 하는 게 중요한 오늘 것 같아요. 오늘 이랑 하길 잘했네. 서양화 준비 중인데 생기부 독후가 어떤 책 써야 할까요? 너는 뭐 썼어? 기억 안 나? 근데 나 이거 찾다가 나 고2 때 그 생기부에 쓴다고 써놨던 파일 찾았다. 근데 그거를 들려줄게요. 근데 이분이 여기 뭐지? 미술 이론서를 읽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꼭 미술 이론서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 꼭 미술 이론서일 필요는 없어요. 관련되면 좋긴 한데 꼭 그거를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변 준비하면서 막 찾다가 고2 때 썼던 독서 상황 기록으로 선생님한테 보냈던 그거를 찾았는데 미움받을 용기를 읽었고 다시 그림이다 라고 데이비드 호크니 인터뷰한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예고에 이제 선생님으로 강사 나오시던 쌤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었어요. 그리고 개념어 사전이라고 요거는 미술이랑 아예 관련 없이
그냥 진짜 뭐 개념어, 뭐 헤게모니의 뜻이 뭔지 막 그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그거 단어를 순서대로 해서 뭔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해설을 해주는 그냥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림을 설명을 잘하려면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잖아. 그 그림이라는 걸 텍스트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옮기려면 뭔가 그 적합한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읽으라고 한 게 아닐까. 고등학생 수준에선 좀 어려웠는데 그때 근데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어요. 스캔들 미술사를 읽으며 작품 보는 시야를 넓히고자 함. 이 책을 읽은 후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클릭 서양 미술사도 찾아봄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클릭 서양 미술사 보지 말고 곰브리치 보세요. 어디 갔지? 이거 봐. 예고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간 뒤, 그러니까 미술이 아닌 걸로 대학을 간 뒤에 해외 유학을 가는 것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미술로 가고 싶다는 거죠? 잘 모르겠네. 근데 유학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훌쩍 미술로 유학 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 차이인 것 같은데 뭐 좋고 말고라기보다는 그치? 나는 워낙 좀 FM적인 성격이라 그래도 아무리 입시 미술이 그런 작업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진 않다지만 그거를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불필요하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미술의 뜻이 있다면 굳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미술을 열심히 준비해 보는 것도 맞아. 근데 대학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다른 과를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차피 미술을 하고 싶어서의 방법 중에 하나로 그걸 선택하는 거면은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경험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미대 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나을까요? 네. 미국 미대 유학 당연히 좋죠. 근데 국내에서 일하고 싶으면은 국내 미대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대학은 커뮤니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옛날에 어떤 쌤한테 들었던 것 같아. 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님 이렇게 나는 되게 굉장한 사람인데 그냥 등 이렇게 되는 된다고. 그래서 막 유학 갔으면 그냥 거기서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건 바보짓이다라고 들었었어 예전에. 미술학원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홍대 정시는 언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방러인데 해상물절 모른다는 소리 들을까봐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뭔가 이거는 그 학생분 성적 가지고 듣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홍대를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적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수능 잘 보면 가요. 근데 성적 좋으면은 갈 수 있어요. 그림이랑 상관없이 홍대는 진짜로 성적 좋고 면접 잘 준비하면 갈 수 있어요. 미술할 상황이 아닌데 미술하고 싶어요. 비실기로 미대 가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비실기 전형으로 가면 되는데 비실기 전형으로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 이렇게 한 거는 뭔가 생기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너는 뭐 약간 뭐를 챙겼었어? 얘기를 해봐. 근데 완전 비실기로 가고 싶으면은 일단 무조건 다 1등급 나오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미활보 같은 거에 쓸 수 있을 만한 활동들 좀 많이 챙겨두고 생기부에도 올려놓고 미활보로도 쓸 수 있게 비실기 전형으로 미대는 갈 수 있어요. 삼수생도 많은가요? 어떤가요? 이화여대. 짱 많아요. 저희도 많아요.
완전 삼수생이면은 뭐 그냥 다 미대는 비율이 1대 1대 1 같은 느낌? 현역, 재수, 삼수. 근데 특히 이대가 좀 많아.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언니들이 반 그리고 현역 반 확실히 이대는 언니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해. 너는 진짜 테크닉 그게 많이 좌우해서 지금은 시험 문제가 바뀌었지만 그게 좀 그런 게 컸었어. 막 나 재수할 땐 사수하는 언니도 있었어. 미대 3반수 죽은 분이겠죠? 전 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할 수 있어. 술만 많이 마시지 마요. 이거. 서양학과 준비하는 저한테 친구가 넌 그래도 수학 안 하잖아. 너가 좋아하는 그림 재미있게 그리면서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제가 하는 입시를 쉽게 보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와우. 수학을 안 한다는 건 인정. 아, 수학 안 하는 거는 근데 솔직히 덜 힘들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건 아니야. 수학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진짜 손목 나가게 그림 그리고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되지만 미대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니까 어찌 보면은 2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 진짜 맞아요. 이런 거에서 예고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림 그린 애들만 모여있다는 거. 이런 얘기 안 해. 이제 막 고2가 되는데요. 미술 입시를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요. 연 선생님의 대학 입시 시절 이야기나 용기가 없는 저를 위한 팁, 조언 부탁드려요. 입시 시절 고2면은 안 늦었어요. 늦었어? 고2? 고3에만 정신 차리면 되지. 고3에도 안 늦었어, 진짜. 고3 초기부터라도 정신 빡 차려서 하면 수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막 고2에 가면 이제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미술학원 쌤들이 겁줘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냥 뭐 다 제치고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고서 하면 되고, 저는 실제로 제가 재수를 하러 서울 학원에 올라갔을 때 막 그림이 진짜 엉망이다 이러면서 할 데 없다 막 이러시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원래 좀 그리는데 좀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해갖고 내가 뭐 그린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래서 그림이 막 난리가 난 상태로 사실 상담을 간 거여서 근데 뭐 나는 내가 잘 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개 잘 그리는데? 이러고서 뭘 못 그리는데 뭘 못한대 이러고서 내가 보여준다 이러고서 했는데 한 2주인가 만에 너 진짜 잘한다 막 이러고 너무 열심히 한다면서 가서 쉬라 그러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고2는 진짜 안 늦었어. 재수도 하면 되고 재수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는데 화이팅 하세요. 이거 좀 어려워서 너랑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입시라면 입시인데 미술 임용을 준비 중이래. 너 교대 준비하는 애들 봤어? 입시할 때? 못 봤어? 난 있었는데 임용도 약간 교대 입시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름이 아니라 11월 말에 시험인데 제가 입시를 정시 때 급하게 2개월만 석고소묘로 배워서 학교를 들어오고 졸업을 이제 막 하게 되었거든요. 해서 임용 준비하는 지금 2월 첫째 주부터 주 2일 정도 소묘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치려는 지역에 인체수채화가 있더라고요. 소묘는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인체수채화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채화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수채화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알고 싶어요. 가고 싶은 곳에서 인체 수채화를 본다면 해야죠. 그치? 해야지. 막 너무 겁먹지 마세요. 소묘 잘 하면은 사실 그림은 소묘를 왜 기본으로 하냐면은 빛을 보고 그리는 사실 되게 과학적인 원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빛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인체 수채화 뭐 색깔 들어간다 뿐이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이게 소묘는 흑백이라 명암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데 미술은 색을 쓰다 보니까
그 색깔에 속아서 명함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 내가 가르쳤던 친구도 소묘는 잘 하는데 수채화만 하면은 되게 평평해지는 거야, 그림이. 근데 그게 걔가 이제 색깔에 현혹돼서 이게 이 색깔이 어두운 색이지만 사실 그 빛에 의해서 거기가 어두운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어둡게 칠해버리니까 이제 밝은 쪽이 어두워지고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좀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려는 학교가 올해 내신 30%를 반영하더라고요. 이때 동안 내신 30%면 많이 반영하는 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입시한 지 좀 돼가지고 근데 내신 30%면은 그냥 보통은 한 20%나 하는 건가? 40%, 60, 실기 60 뭐 이런 데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이때 동안 실기 준비만 해와서 9등급이 뜬 적은 없지만 사실 쌓아둔 성적이 엉망이라 심히 걱정됩니다. 내신 30% 반영이 크게 차지하려나요? 그리고 전국의 입시생분들 힘내세요. 우선 저부터.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학교는 이제 성적이 결정하고 합격은 그림이 결정하는 거라서 가려는 학교가 수신지 정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가? 근데 봐봐. 내신 30%면은 실기가 70인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큰 거 같은데? 근데 너무 성적을 준비를 안 해서 걱정이 되나 봐. 그러면 실기를 까다하게 준비하시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실기를 빡세게 준비하면 걱정하실 게 없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어떻게 그 점수로 여기를 왔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어딜 가든 어떤 학교에 가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림으로 찍고 들어온 거야, 문을. 그런 친구들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그림을 열심히 하세요. 미대 입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 좋아했고 괴로운 거 하면서 힘든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힘든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다만 걱정인 건 미술 전공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미술 입시 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든가요? 안 힘든 입시는 없기에 각오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유독 미술에서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게. 근데 왜 다들 미술씨 하지 말라 그럴까? 근데 저 같아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게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병행해서 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미술의 힘든 점은 공부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채점을 하면 점수가 맞아. 바로바로 맞아. 나오는데 그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이렇게 점검이 잘 안 되고 맞아, 그런 맞아. 점이 되게 힘든 것 맞아. 같은데 막연해서. 그럼에도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얘기처럼. 근데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하지 마 이럴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지만 힘들다는 걸 각오해라. 뭐 이런 정도? 미대 입시 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3학년이 되는데 가고 싶은 대학을 아직 못 정했어요. 원래 보통 이런가요? 성적이랑 실기 능력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아직 가고 싶은 대학을 못 정했다. 이거는 원래 뭔가 생각해놓은 대학 리스트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뭔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난 경희대처럼 캠퍼스가 예쁜 데를 가고 싶어. 뭐 아니면은 나는 앞에 놀 게 많으니까 홍대 가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정해도 돼요. 어차피 목표치만 정하면 되는 거고 맞아. 지원은 다 해볼 거니까 맞아. 거기서 붙어서 고민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어. 시험 문제 가지고 학교 정하는 거. 뭐 서울대, 한예종, 홍대 그리고 요새는 이대랑 국민대도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좀 그렇게 특별한 그 자기 작품하는 그런 류의 입시 유형이 있고 또 그냥 인체 수채화 하는 데가 있고 뭐 소묘하는 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골라가지고 아 나는
뭐 인체 수체에 집중을 할 거야. 그러면 인체 수체로 시험을 보는 학교를 쫙 리스트업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르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골라도 돼요. 사실 막 다 알지도 못해요. 나는 사실 국민대도 고3 때 처음 알았어. 재수하는 입시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진짜 힘들고 외롭고 불안하겠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성실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나 오늘 할 일 리스트 있던 거 다 했다 이러고 그날 잘 때 되게 찝찝함도 하나도 없이 뿌듯하잖아요. 그런 하루하루를 쌓으세요. 그게 삼수까지 안 가는 길이야. 그리고 진짜 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니들이 안 붙여주면 나도 더러워서 안 간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후회가 없고 내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길 떨어졌어도 내 가슴에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나. 왜냐면은 나는 나의 최고치를 내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하고 되게 성장이 크거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재수생도 삼수생도 뭐 편입하시는 분들 어디서든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진짜 최고까지 나의 한계까지 해봤다 라는 그 감각은 그걸 한번 느끼면은 뭘 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뭔가 나를 믿는 마음이 생겨. 소묘할 때 그림이 탁해지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톤에 세세함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승현님만의 소묘 명암 표현 팁이 궁금해요. 혹시 팁 있으신가요? 없어. 저는 팁이 있긴 있는데 그냥 흑과 백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빛바, 어둠바 이렇게 처음에 빛과 어둠만 쭉 나뉘게 잡아준 다음에 그 중간 톤들로 얘를 이렇게 깎아준다고 부드럽게 깎아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전 항상 그렇게 그려요. 뭔가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셔츠 주름이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여기 빛 받는 부분은 아예 싹 다 흰색으로 남겨놓고 여기 어두운 부분만 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원통의 명암을 보면은 반사광 있어서 여기가 더 어둡잖아. 그럼 거기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러면서 요 빛이랑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 중간 톤도 한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깎아나가는 느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소묘도 다른 것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미련이 남아서 대학 휴학하고 대출받아서 입시미술 다시 도전하는 중입니다. 학원에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는데 다시 집에 오면 멍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낮 시간 동안 공부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힘들다면서 자꾸만 미루게 되고 입시 시절에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추가적으로 입시 시절 하루 루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시 시절에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요? 멘탈 관리 못했어요. 그냥 맞아. 하루하루 힘들어하면서 살았죠. 다 그래요, 근데. 맞아. 근데 이게 재수하면은 오히려 덜 힘든 게 이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 나 지금 내가 이 수업 들을 때가 아니라 나 지금 이거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데 근데 뭐 쓸데없는 과목 듣고 있어야 되고 나 가만히 공부하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말 걸고 이러잖아. 근데 재수는 진짜 온전히 내가 내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이분이 입시 시절 하루 루틴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몇 시에 일어났지? 7시인가 7시 반인가? 어쨌든 8시 전까지 학원을 갔어요. 공부 학원을.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엔 그림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야 돼. 자고 6시나 7시쯤 일어나서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머리가 깨는데 2시간 걸린다. 근데 이걸 또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거가 그걸 한 달 해야 된댔나?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게 9시니까 9시에서 2시간 빼서 그러면 맨날 7시쯤 일어났던 거네. 7시에는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에는 국어 시험 보는 시간에는 국어 시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안 보니까 그냥 다른 보충해야 될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틈날 때 영어 듣기를 했나? 뭐 그런 단어를 외웠나? 이런 식으로 하고 영어 공부하는 시간 5교시에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멘탈 관리는 저는 현역 때 진짜 좀 힘들었고 재수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계속 규칙적으로 하니까는 오히려 괜찮더라고. 약간 군대 체질인가 봐. 근데 저도 혼자 할 때는 자꾸 미루고 놀게 되고 사실 수능 한 번 끝나서 놀아봤으니까 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때 정시하긴 했는데 어쨌든 공부 안 하고 한 몇 달을 지내봤으니까 공부를 갑자기 또 하는 게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늘어져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 삼수한다. 나 우리 집 말아 먹는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공부 좀 하게 재수학원에 넣어달라 해가지고 재수학원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진짜 착같이 했어요. 막 아침 자습도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일어났을 때 7시고 더 일찍 가갖고 학생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일바로 학원에 와가지고 자습하는 그거 하면 쾌감이 쩔거든요. 약간 그런 걸 했었죠. 너의 타임이 왔어. 제가 이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활보는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넌 미활보 안 봤어? 난 정시잖아. 정신 미활보 안 봐. 왜? 그냥 시험만 치는 거야. 홍대는 미활보 보는데. 그건 홍대잖아. 연님 트윗 매번 재밌게 보고 있는 고3입니다. 예전부터 이 영상 기다려왔습니다. 이화여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무조건 이대 서양학과에 가기를 희망 중입니다. 너무 귀엽다. 우리 후배. 여기 이모티콘도 봐봐. 진짜 귀엽지? 이거는 저가 아니라 제 동생이 이화여대 다니는데 전 줄 아신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너무 귀엽대 지금. 무조건 너무 귀여워. 이화여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무조건 이대 서양학과에 가기를 희망 중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아무래도 이대 수시는 예고 친구들을 많이 뽑더라고요. 눈물. 수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미활보나 면접이요. 미활보랑 면접이 있다는데? 면접은 있는데 그리고- 미발보는 수시 안 했어. 그래? 그럼 면접 팁을 좀 줘봐. 그리고 정시 준비 팁과 성적도 궁금합니다. 내년에 꼭 연님과 같은 학교 다닐 수 있기를. 내년에 꼭 제 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길. 와 내년에 이사. 서양학과면 직속 선배겠네요. 선배님, 면접 어땠어요? 정시 준비 팁과 성적도 궁금하다고 하세요. 저는 수시 때는 이대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서울대만 올리 바라보고 그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의 인생 목표는 서울대였어요, 사실. 수시는 사실 이대는 제대로 치지도 않았고 그때. 그래서 저는 면접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시 때는 수능을 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 더 할 일 없이 미술에만 매진하면 되니까 그때 하필 저희 때 딱 파스텔로 바뀐 시기였어가지고 맞아, 입시 전형이 딱 파스텔을 했어요. 손가락 지문 없어질 때까지 문지르고 그렇게. 근데 그럼 그때는 소면은 안 하는 거야? 어. 그래? 하긴 내가 이번에 선생님들 보러 갔는데 이대반이라고 해서 갔는데 서울대랑 그냥 같이 다 바꿔서 그치? 근데 미활보 어떻게 쓰냐면요. 미활보 근데 이게 안 써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데 써보면 사실 별거가 아닌 게 그냥 되게 짧아요. 500장가 300장가 쓰라 해갖고 한 활동 뭐 예를 들어 내가 전시를 보고 왔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던 거를 언젠가 일기에 써놨어. 그거를 미활보에 써도 되는데 그냥 뭐 별거 안 써도 금방 찾아져요. 그냥 뭐 이 활동을 했을 때 어땠고 뭘 배웠다 라든지 아니면 뭐 좋았다 라든지 그냥 진짜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거 막 예고면은 더 특별한 거 했을 것 같아서 예고 애들이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고 애들도 별로 쓸 거 없고
뭐 그냥 뭐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면은 미술 동아리에서 한 것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시 보러 갔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전시 있으면 그거 팜플렛 같은 거 챙겨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감상문 같은 거 써놓은 다음에 그거를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미활보 쓸 때 이렇게 조금 수정해가지고 쓰면 되기도 하고 영화 봤을 때, 책 읽었을 때 쓸 것도 있고 또 뭐였지? 뭐 활동 저희 일반고에서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이제 그런 자소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발표를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과에 맞춰서 그런 내용을 계속 PPT 발표를 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청 다양한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발표를 하고 그거를 생기부에도 적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주워다가 쓰면서 되게 맞아.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쫌쫌따리 내가 관련한 그냥 활동들 쓰면 되고 진짜 꼭 미술에 관련되지 않아도 돼요. 진정성이 느껴지면 맞아.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짜 영혼 없는 그런 매갈이 없는 내용 이런 거 쓸 맞아. 바에는 아무리 차라리 미술에 관련이 정말 없더라고. 뭐 저기 농촌에 가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그려주는 봉사를 했어.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거 되게 영혼 없게 쓰느니 차라리 내가 동네에서 만화책을 봤는데 그게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일러스트에 관심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약간 맞아. 오타쿠스럽게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막 말투도 너무 딱딱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응. 저는 말투 되게 딱딱하게 써가지고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말투 바꾸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히려 자소서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오히려 자소서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이게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활동 찾아보면은 뭐였지? 뭐가 뭐 20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15개인가? 10개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쓰면 돼서 생각보다 부담이 없어요. 근데 면접은 너네 교수님들이 볼 거 아니야. 그렇네. 어때? 우리 교수님들? 서울대 교수들은 학생이 이렇게 잘하면 저 학생 저렇게 잘했군 한다면은 이대 교수들은 이 학생이 이렇게 잘한 거를 내가 알아봤다.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이런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설명?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대는 되게 돌려서 표현을 해도 그게 약간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잖아. 근데 뭔 이대는 소린지 알겠다. 교수님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만 돌려서 말해야 돼. 살짝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더 친절하게. 우리 학교랑 좀 다르다. 근데 우리 학교는 교수님 6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셋 나눠서 면접에 들어간다고 그래 면접장이 2개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교수님들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진짜 단순한 거 물어보신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아니 되게 학구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에 대해 이 학생이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내가 잘 진심으로 그려서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은 보통 정 교수님들이 보시지? 우리 정 교수님이 6분이어서 3분 이렇게. 우리 학교 정 교수님들은 조금 보수적인 면이 좀 있어서 회화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런 면이 좀 있지 아무래도. 그렇게 약간 현대미술적인 거 하시는 분들은 정 교수님이 아직 안 되셨어. 우리는 모르겠어. 우리는 되게 뭔가 오히려 페인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고 내용도 다 좋은데 교수님들이 똑똑하셔. 그래서 그냥 막 내용이 되게 풍부하게 애들 그런 거 말해주셔서 해박과 가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펼칠 수 있나요? 당연하지. 교수님이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기면 돼요. 왜냐면 내 작품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집부려서 작업을 했어도 그거에 대한 뭐 조언이라든지 크리틱을 통해서 나온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야지 쟤는 진짜 고집쟁이야가 아니라 아 쟤는 진짜 작업에 열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술이랑 관련 없는 과에서 시각 디자인과로 전과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까요? 잘 준비하면 전과는 가능할 텐데 왜냐면 저희 학교에도 그냥 되게 완전 탁과생인데 디자인으로 전과한 경우가 몇 개 있다고 이제 디자인과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면은 가능한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잖아요. 포트폴리오 준비한다고. 그러면은 굳이 전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뭔가 커뮤니티라든지 교수님이랑 선배한테 듣는 실무 조언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학원을 다녔어도 학교에 가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 아니어도 시각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고 꼭 전과가 아니더라도 뭐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걸로 들을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전과가 안 될걸? 너네 학교? 비미대에서 미대로 전과가 안 되는 걸로만 아 진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특히 서양학과는 같은 미대여도 전과를 진짜 안 받아주기로 유명해. 근데 우리도 면접 봐야 된다고 나와 있기는 해. 회화과에서 디자인과로 전과하는 경우. 근데 디자인과에서 회화과로 오신 분들은 좀 봤는데 회화과에서 디자인과로 전과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복수 전공으로 복수 학위를 따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면 회화과가 그냥 진짜 파인 아트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제 보통은 디자인을 배워서 디자이너 쪽으로 많이 가서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해놓으면 좋으니까 다들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과 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복수 전공으로 많이 해요. 전과보다. 회화과에서 디자인과는. 근데 디자인과에서 회화과는 아예 전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치? 뭔가 결이 아예 다르니까 디자인과에서 회화과로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치? 잘 못 보긴 했어. 그냥 복수 전공을 하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은 둘 다 얻어갈 수 있어서 훨씬 좋지 않을까. 서양학과 앞으로 해학과를 졸업하고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계속 하게 돼서 뭐 딴 거를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진로보다는 회화과를 졸업하고 계획이 무엇인지라고 여쭤봤으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크고 왜냐면은 그 작품을 하려면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인풋이 너무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양학과 졸업하고 학우분들은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직업 여러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미술 선생님을 하겠다고 저희 학교는 교직이 안 돼서 교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미교과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학원에 가서 작업을 더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로 유학 가시는 분들도 있고 레지던시 소속돼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디자이너로 보통은 많이 활동하시고 갤러리에 학예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개인전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막연해요. 전시 공간을 찾는 것부터 DP까지. 개인전을 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개인전이나 전시 같은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기나요?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가가 되어가는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개인전은 이제 콜라보 하우스 도산이라는 갤러리에서 아트 페어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1위 작가에게 개인전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1위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 전환 지원을 해주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를 하게 됐던 루트가 제 졸업 전시를 보고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전시 지원해 주셔서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그룹전으로 청년 작가들 전시를 한 것도 있고요. SNS,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통해서 그림 보고 이렇게 스카웃 본 데도 있고 또 저는 공모전 지원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모전 지원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 이런 거는 네오룩 아니면은 아트허브 뭐 이런 데에서 주로 이렇게 공고를 보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으로 전시를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해서 그림을 차차로 많이 그리고 또 그림이 팔리고 하는 게 화가가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전 아직도 제가 작가라고 불리는 게 조금 부끄러운데 근데 작가죠. 이렇게 하면 전시하고 그림 팔고 서양학과 졸업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말한 친구에게 화가할 거라고 말했는데 돈도 안 되는데 철 좀 들으라고 말한 친구에게 해줄 말 알려주세요. 근데 솔직히 돈 처음에 힘든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친구들은 졸업하고 자리를 차차 잡아가는데 나는 아직도 미완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 게 되게 불안하고 또 그래요. 막상 나는 상관없어 이래도 막상 그 시기가 오면은 저 때가 딱 오면은 되게 불안하고 나도 취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취업해서 돈을 매달 받는 그 안정적인 거는 안정적이고 뭐 그런 게 크겠지만 절대 뭔가 그 안에서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뭔가 꿈꾼다든지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그 친구들이 뭐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때 나는 계속 땡전 한 푼 없다가 언젠가 내가 작품 하나를 300에 팔았어. 근데 그러면은 이 300의 가치랑 이 월급으로 받는 300의 가치랑 완전 달라요. 완전. 그 300이 나한테는 더 크고 나중에는 또 내가 한 번에 3천, 3억의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돈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되게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친구한테 내가 3억짜리 작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꿈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상에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부모님은 평생을 이렇게 사셨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가 주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해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예술인 지원 사업도 많이 있어서 맞아. 그렇게 진짜로 배고라 죽을 일은 별로 없어. 미술하는 남자 진짜 쓰레기인가요? 이것만 해보자. 근데 이거 반반이에요. 나는 오히려 미술에서 되게 괜찮은 애들도 많이 봤어. 왜냐면 애들이 섬세하거든. 난 여대라 할 말이 없어. 아 그래 얘는 여대라 할 말이 없는데 예고 때 남자애들 없었어? 있었지. 쬐깐하게. 근데 저는 뭔가 예고도 다니고 미술학원에서도 그렇고 대학 와서도 미술하는 남자애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뭐 당연히 다 쓰레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애들이 괜찮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되게 애들이 센서티브하고 젠더 감수성도 좀 더 있고 맞아, 그건 있어. 예고에서 크면 젠더 감수성을 맞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돼. 애들이 자체도 센서티브하고 근데 또 여초과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미대 담배 많이 피나요? 네. 진짜 많이